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국빈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 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여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 공식 환영식, 무궁화 대훈장 수훈, 선물 증정 등 국빈 방한의 의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실장님께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지만 고무적인 한마디를 남기면서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어서 약 2달 만의 경주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개인적 우위와 신뢰의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사안은 물론이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의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선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달냉전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영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 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보셨듯이 한반도 문제 또한 오늘 회담의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워싱턴에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단 축소 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네, 안인 기자, 대통령실 출입한 정치부 홍지연 기자와 함께 방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일단 안보 분야부터 발표를 했고 좀 이따가 이제 관세 부분은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 듣고요. 일단 안보 분야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뭔가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금 한참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급진전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 위성락 실장의 입에서 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 때나 연락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자리에서 그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 문제를 직접 꺼내들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필요성 우리도 공감한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자, 그 부분인데 지금 이제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놓고 요청을 한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이 있는데 거기에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 지금 것으로는 못 넣는다. 그걸 개정해달라. 우리도 풀어달라. 그 필요한 이유가 우리도 잠수함을 빨리 개발해야겠다. 핵 추진. 이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이슈를 꺼낼 거라고는 취재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관심은 관세 협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나온 발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안보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자, 이 발언 상당히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든 안보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거였거든요. 자, 이 외에도 방위비 증액 확실하게 해나가겠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김용범 정책실장 나와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김용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 불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 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로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 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을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선 분야 1,5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입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 방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관세 협상 타결이 됐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동안 홍진 기자와 수차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타결이 됐습니다. 이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3,500억 불 중에 현금,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2,000억 불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대출 보증 없이 현금만 2,000억 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2,000억 불. 자,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은 연 150억 불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 최대치는 200억 불이다였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불씩 최대치를 추대한다라는 건 사실상 한도치에 다다랐던 겁니다. 200억 불씩 그러면 몇 년 동안 투자를 하느냐, 사실 이 몇 년 동안 투자할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젠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혔듯이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금을 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제가 홍진 기자 말한 대로 전체는 2,000억 불이에요. 한 35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래서 우리는 매년 감당할 수 있는 게 150억 불에서 200억 불이다라고 했는데 최대치로 200억 불 해서 최대 2,000억 불까지 지금 합의를 본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1,500억 불은 조선업으로 콕 집은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태울 1,500억 불은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3,500억 불 전액을 현금으로 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3,500억 불에서 좀 빼서 2,000억 불은 현금으로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1,500억 불은 마스가 프로젝트로 대체하겠다. 지금 이런 구상을 갖고 설득을 했고 이게 지금 타결이 된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500억 불의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업 투자와 보증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즉, 이 1,500억 불은 현금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현금이 2,000억 불로 일단 제한을 좀 줄인 거고 3,000억 불, 500억 불 다 선불로 현금으로 내라는 건데 2,500억 불로 좀 줄이고 나머지는 투자나 이런 걸로 갔다.
그다음에 그러면 관세는 우리는 얻는 건 15% 바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자동차 관세도? 네, 지금 김용복 정책실장 방금 브리핑 보셨지만 15%로 자동차 이제 인하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에 적용되는 최고 대우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현금 얼마 낼 거냐와 함께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3,500억 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수할 거야? 자, 이것 그거였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의 쟁점이었죠. 우리가 투자, 즉 현금을 태웠습니다. 근데 이 태웠을 때 그때 수익 배분을 어떻게 가져오냐, 이것도 하나의 쟁점 포인트였는데 김용복 실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익성이 불분명하면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가지 명시를 했고요. 네. 이거를 MOU, 즉 양해각서에다 명시를 함으로써 수익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장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성 배분인데요. 수익성이 높으면 한국이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수익성이 낮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방침도 김용복 실장의 브리핑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그 2천억 불 그 현금 투자, 그러니까 200억 불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는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SPC, 특수 목적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예. 여기에 현금을 투자를 하면 미국이 이제 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리하기 전에 이 정도면 어떻게 협상 잘 된 겁니까? 조금 더 한번 저희가 뜯어봐야겠지만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최대치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외환 보유고 사정을 따져보면 200억 불이 최대치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번 이게 잘한 협상인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 방금 전 보니까 뭐 20년 내에 원리금이 상환 안 되면 뭔가 또 조정한다 이런 좀 장치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더 발표 내용을 따져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은 기자, 홍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